속 시원한 정치 토크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동접이 한 2만 4천, 2만 5천 정도 되는데요. 야. 드리머님, 동접 3만 갑시다. 네, 이번 주 중에 구독 100만 요거를 꼭 좀 해주셨으면. 그 저기 동접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네네. 공정하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사회자가 말 많이 하지 말고 이 저 패널들의 말을 많이 들으시고 알겠습니다. 그런 공정한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아, 오늘 예. 너무 낯설어요. 왜요? 예, 아니 스튜디오 자체가 TBS인가 싶기도 하고 떡도 막 있고 뒤에 뭐. 떡도 있고 막 뒤에 예. 야 역시 다릅니다. 네, 클래스가 다른. 아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야. 확장 개업. 저 신장 확장 개업 개업을 시작할 때 신장 개업 이렇게 해갖고 달아서 제가 보내주셨던 보기엔 분인데 지금까지 이런 변호사는 없었어요. 연예인인가 변호사인가 거의 그 아, 수준입니다. 방변 있지 않습니까? 박지훈 변호사 스스로. 아니요, 박준 변호사 이 수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진짜 인기가 방변. 많으십니다.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 진짜. 장윤선, 장성철 그리고 신장식까지 장장장 트리오 한번 거침없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과 질문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신장식의 뉴스 아이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요. 예, 댓글과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꼼꼼히 보고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닝 토크. 제가 이제 해외 순방 갈 때마다 또는 행사에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에 들어가면은요. 대통령실 들어가면 대통령 뉴스룸에 사진 뉴스 코너가 있습니다. 예, 보시죠. 이거 쭉 보거든요. 재밌어요. 그 중에서 아크부대 방문, 딴 것도 그런데 아크부대 방문 사진을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19장의 사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절반쯤이 대통령이 아닌 분이 주인공이세요. 이 19장의 사진 중에. 김건희 여사가 주인공인 사진이 너무 되게 많아요. 많죠. 예, 아크부대뿐만 아니라 예, 예. 처음부터 그랬어요. 네. 예, 워낙 처음부터. 대선 전부터 네. 관심을 많이 받았던 분이죠. 네. 그래서 뭐 관심도가 높다, 여론의 집중도가 높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좀 가려질 수가 있고 네.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보다 어떤 이런 가십성, 무슨 말을 했지, 무슨 옷을 입었지, 어떠한 표정일까, 이런 게 대통령 해외 순방에 집중도가 높아지면 또 언론 보도의 양이 높아지면 그리고 또 우리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처럼 이렇게 권위 있는 그런 방송에서 제일 첫 번째 아이템으로 이런 걸 다루잖아요. 이건 조금 좀 대통령실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언론 보도 실제로 태도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죠. 예. 이렇게 오늘 보도 종합해 보면 샤일라 착용, 아랍 국가에서 그건 언제나 또 여성들 뭐 있었죠. 이거. 네, 그다음에 모스크 방문, 그다음에 대통령궁 도서관 방명록 서명, 낙타고기 대접, 뭐 이런 류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제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다뤘지만. 그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 있는 이상한 발언을 대통령이 하셔가지고 네네. 사실은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망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외교 전문가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리고 지난 북한 무인기가 이란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 미국 전문가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미 네. 5일 전 보도로 종합돼서 알 수 있는데요. 네. 뭐 이런 방식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심각한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이 부분은 전혀 보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어찌 보자면 그 지연 말단적인 문제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뭐 대통령 부인 여사의 어떤 패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주목할 때인가 우리 언론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제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이거 좀 여러 가지로 통시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뭐 등등등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를 기다렸는데 이란 안 얘기요? 나오더라고요. 이란 예. 얘기? 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참 우리 테헤란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네. 예. 그리고 사실 지난 12구 이태원 참사 때 그 돌아가신 외국인 가운데 5명이 5분이 이란 분이세요. 분들이고요. 그중에 유족 중 일부가 지금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어서 네. 그 소송을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걸로 나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걸핏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배가
억류될 수 있어요. 납부되는 예,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이러면 큰 돈 들어갑니다. 네. 네, 큰 돈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발언을 그냥 하셔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우리 언론의 책임이다,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일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모시고 조금 따박따박 찾아보려고 짚어보려고 관련해서요? 합니다. 네. 외교 관련해서. 그 저기 40조 그것도 외교적인 성과도 같이 짚어주세요. 아 MOU요. 네. 네. MOU 네. 37조. 300억 달러. 40조라고 그냥 하세요. 뭘 뭐 40조라고 40조라고 하니까. 반올림 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아, 뭔가 몰라요. 근데 MOU기 때문에 막상 아니, 가서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추억이 아무도 소환되지 약속. 않아요? MB 때? MB 때도 UAE 가서 그 몇십 조 그러니까요. MOU 근데 했다가 다 꽉 잠깐 났잖아. 아니, 그래도 큰 성과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 네. 동등하게 자원외교 잘 봐야 다뤄주세요. 됩니다. 예, 하여튼간에 그 대통령실 사진 보면 아 누가 대통령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 홍보라인이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의견보다는 다른 분의 의견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홍보 라인이 뭐 그쪽에서 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진 중에 이게 사실 바로 안 떠서 문제인데 그 아크부대 방문의 7번째 사진 보면은요 김건희 여사가 장병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그 노트북을 보고 있고요. 대통령이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트. 예, 대통령은 뒤에서 하트를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랑 장병이 노트북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런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올렸어요. 올렸어요. 7번째 사진입니다. 대단한 7번째 대통령실이네. 사진. 나 도대체 이거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대통령이 뒤에서 하트 배경하고 계세요. 예. 뭐 든든한 자. 울타리로 자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 얘기합시다. 이재명 아, 당대표님. 우선 국민의힘 국민의힘 얘기하고 이재명 당대표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제2의 진박감별사냐 제2의 유승민이냐. 장제원, 나경원 두 분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거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실질적으로 출마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장제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저격수예요.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이 현실적인 가장 큰 위험 요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떠나서 장제원 의원은 그것을 내가 총대를 매야 된다. 내가 이게 역사적인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진짜. 예? 왜 그렇게 막 그거는 좀 나서는 이따가 거예요? 이제 장 기자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나경원 의원 쪽으로서는 예. 우리는 대통령에게 정말 충성하고 싶다. 정말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 근데 장제원 의원 같은 장애관들, 윤핵관들이 문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겠죠. 계속 티격태격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민의힘 취재에 보면은 새로운 연대가 생겼어요. 네. 반장연대라고. 반장연대. 장제원을 반대하는 연대. 그거는 파괴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선거에서 네. 가장 큰 연대가 될 수 있다. 네네. 김장연대는 이제 끝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상황을 보면서 나경원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아우. 주류 중에 상주류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한 번도 비주류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맞아요. 분이에요. 그리고 예. 사실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지금은 윤핵관이라고 당의 주류인 것처럼 하지만 이분들 다 한 번씩 나갔다 온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바른미래당도 탈당의 나갔던 역사가 분이죠. 있었던 분이에요.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길을 간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정통 보수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난 한 번도 이 집을 떠난 적이 없어. 그런데 나한테 반윤 우두머리라고 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피한다? 그러면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정치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적극적으로 이건 나서서 혈투를 벌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피바람이 분다. 국민의힘 난리 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난리 나라고 지금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장 기자님이 지금? 아니에요. 난리 네?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잖아요. 아니 장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동의하시잖아요. 난리가 난 건 맞죠. 난장판이죠. 난장. 근데 봐봐, 나보다 더 세게 얘기하자. 이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것이냐, 팝콘을 먹으면서 바라볼 것이냐 이 차이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난리 난 건 사실이고.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지금 전 국민의 축제가 돼야 되고 당원들이 본인들의 그냥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당대표가 뽑히는 전당대회가 열려야 하는데 지금 관심은 장제원, 나경원 출마 이런 쪽에만 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어?
이런 거잖아요. 네.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적어도 저희가 국민의힘 어떻게 개혁하겠습니다. 정치권 어떻게 혁신하겠습니다. 이런 큰 화두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어요 전혀. 네. 그냥 뭐 계속해서 김장 맛있네 안 맛있네 김치냉장고가 어땠네 저땠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여전히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본인이 살아온 이력이라든지 네. 주류 오브 주류로 살아왔던 그래서 누군가 거대한 권력을 치받으면서 네, 출마할 수 있겠냐. 그렇죠. 네. 이 관심사가 있었어요.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요. 어떠세요? 출마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예. 출마하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예. 결국에는 출마를 못할 거다. 음.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윤핵관이라는 정치 집단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정치 집단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출마할 거야? 그래, 뭐 출마해. 출마하면은 우리 대통령의 마음은 우리 윤핵관들의 마음은 예를 들면 옛날에 친박 네. 우리들의 마음은 이 A라는 후보에게 있어. 그러니까 네네. 그 후보를 막 밀어주는데 지금은 출마하기 전 단계부터 출마하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그리고 뭐 당원당규 룰을 바꿔버려요. 네.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집단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압력이 되게 강해질 것 같아요. 진짜 네. 출마하려고 그러면 나경원 의원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죠. 가족에 대해서 짓밟아 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한 압력을 과연 나경원 의원이 견딜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결과적으로. 수사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수사한데요? 네? 수사한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정치권 안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벌써 뭐 구구한 얘기들이 떠돌아 다닙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그러나 제가 네.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저도 자리에서 근질근질합니다. 네, 말씀 안 돼, 안 신변사님도 돼. 많이 알고 계세요. 사회자는 안 돼요. 네. 진정. 아니 그러니까 누가 됐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막 이런 네.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나 대표님 모를까요? 저는 나경원 의원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오늘 페이스북에서 뭐 무슨 이런 뭐 박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그냥 한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러저러한 음해 혹은 또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둔갑되어서 뭐 정치권에 떠도는 얘기들을 때문에 본인이 출마를 접는다. 뭐 사실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실이 네. 아닌데 이런 일들 때문에 접는다. 그거는 정치인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측면에서 보자면 전대가 예컨대 그냥 일방향으로 예컨대 뭐 김장연대 중심으로 나머지 다 후보들 다 정리시키고 그냥 간다. 그럼 결선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방식으로 당 운영을 해가는 게 맞다. 거기에 동의하는 당원들이 많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현장의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준석 대표 전에 18만이었고 그 사이에 한 57만 정도 늘어가지고 지금 75에서 한 80만 정도. 84만. 84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더 늘었네요. 이 정도로 된다면 최소한 50만 이상이 이준석 이후에 들어온 당원들인데 네. 이 당원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정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 그래 맞아 우리는 모두 김장연대로 올인하겠어. 대통령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야 라고 할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왜 주저주저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하십시오라고 해서 아마도 대통령이 돌아온 다음에 출마 선언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나경원 의원은 아직도 대통령을 설득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윤핵관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과 자신을 이간질시키고 이간질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잘못된 보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만나거나 통화하면 충분히 나의 진정성에 대해서 설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면 자기의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이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아니, 왜냐하면 설득해야 될 분이 한 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위험한 발언이라니까요. 네. 아니 그렇기도 하고. 아니 대통령실에 최소- 계신 많은 분들을 설득해야 된다. 제가 그 보기엔 말입니다. 최소 2인 이상이다. 아, 네, 네. 라고 네. 생각이 좀 되는 거고요. 네. 그 피디님 저 동의하시는 분들 불편해서 방송 못하겠어요. 진짜. 그런 분들 그렇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다수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게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운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장 기자님 생각에 그 압력을 뚫고도 출마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해야 된다는 해야 거죠. 된다. 해야 된다. 예,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서 굴복하면
뭐 아무것도 전 제가 보기에 제가 한간에 떠도는 소문 가운데는 그 지역구에 딴 사람 공천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사 가신 분이 계세요 그쪽으로. 그래서 원희룡 경선 붙일 장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러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장관 경우에 말고도 이사 가신 따라서는, 분 또 있어요. 예, 그래요? 다른 사람이 네. 있어요. 제가 들은 사람은 그분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총선 출마도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데 여기에서 주저앉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이 좀 드는 참모라도 거죠. 출마하시라고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되면 네. 저는 완주 여부도 지켜봐야 될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치권 안에 어떤 얘기가 도냐면 예. 제가 오늘 확인한 건데 네. 출마 선언은 할 거다. 그러니까 출마 선언까지. 그러나 그 이후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등록할 얘기를 수 합니다. 있느냐, 등록한다면 완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여러 가지로 도덕적이지 않아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슬슬 어디선가에서 흘리고 김기현 후보 측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좀 자료를 축적을 해놨다. 네. 그래서 바로 공격을 할 거다. 네. 그런 얘기도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권 안에 이제 이게 정치가 캐비넷 정치가 됐다. 그러니까요. 캐비넷에서 파일을 꺼내가지고 누구 이런 방식으로 그거는 어떻게 문재인 하면 된다. 정권에서 먼저 했잖아요. 박근혜 전 아, 대통령 그런가요? 측 그거 하려고 그냥 거기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캐비넷에서 이런 아니 자료 요구했다고 왜냐하면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다 몰랐던 거잖아요. 그죠? 캐비넷에서 그리고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런 등등을 보면은 상당히 살벌한 시대가 왔다. 문재인 이런 얘기를 정권에서 배운 국민의힘에서- 거라니까요. 임종석 아니, 이 얘기를 비서실장한테 배웠어요. 국민의힘에- 그래요? 임종석 아니, 비서실장이 아니, 그 잠깐만요. 캐비넷에서 이 캐비넷의 소재를 정확하게 가르고 가야 되는데요. 임종석 실장이 들고 온 캐비넷은 청와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걸 배운 캐비넷이고 거라니까요. 이쪽에서 이 들고 나온 캐비넷은 검찰 캐비넷이잖아. 그게 이제 청와대 캐비넷인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같은 캐비넷이라고 해서 다 같은 캐비넷이 아니라 네. 검찰 캐비넷과 청와대 캐비넷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시간상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심판인지 심판 아닌지 좀 헷갈리는 발언을 하셔가지고 두 가지에 있어서 문제죠. 예. 본인은 친윤의 대표 주자라고 본인이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런 사람이 비대위원장 돼야 된다고 하면서 본인이 비대위원장까지 된 사람이 예. 전당대회 때 대통령을 공격하면 제재하겠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참 이런 분이 어떻게 여당의 비대위원장인지 또 심판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상당히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그 양반이요? 당대표에 출마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누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MB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비판했었죠. 하셨잖아요. 여당 속의 야당으로 감옥 자기 역할을 갔어야죠. 했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닌가? 그 기준대로 하면 정진석 이게 비대위원장 이거는 기준으로 정말 하면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일들이 없는 벌어지는 일이죠. 예, 있을 네. 수 없는 일이고 그 본인 스스로 수습하거나 사과하거나 해야 되는 발언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심판이 나서서 판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즉각 제재 어떻게 제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윤리회부 윤리회부에서 그러면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하면 되죠. 이준석 후보 자격 대표 박탈. 했던 것처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권 뭐 선거 있는 기간 동안이 3개월 정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 말대로 일제시대냐 군사 독재냐 여기가 북한이냐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생각이 좀 아무리 듭니다. 제가 지금 방송해보니까 저는 네.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국민의힘이라든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을 옹호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보수 패널을 장윤선 기자님하고 좀 맞상대로 붙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아니 왜 해보게 그러세요? 되네요. 진정한 보수 진정한 패널. 보수라고 네. 본인이 얘기를 하셨잖아. 참칭으로 제가 보수 네이밍이 우파 패널. 대시됐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자 보수 패널의 진술을 보여주십시오. 네. 쌍방울 키맨 김성태 내일 아침에 귀국합니다. 네. 여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총 공세를 예고하는데 네. 자 이 대표 오늘은 또 대장동 위례 가지고 그 소환 네, 했어요. 하러. 일정 조율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1월 27일. 자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 상황과 검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신년의 여론조사를 보면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예요가 더 높았잖아요. 정치 보복이나 탄압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과 민주당 진영에 계신 분들, 지지자분들은 야 억울해 이거 검찰이 이게 보복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네.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좀 다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왜 민주당과 민주당 진영
왜 이렇게 혐의가 많은 분을 당대표로 뽑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과 민주진영이 함께 시궁창으로 빠지는 이러한 일을 당하느냐. 참 저는 야당이 일단은 굳건하게 바로 서야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는데 야당과 대통령실은 이러잖아요. 아, 저기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식으로 몰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금 망가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김성태 회장이 들어와서 어떠한 진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위험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묻지마 기소를 하겠죠. 뭐가 그래요? 됐든 뭐 검찰에서는 뭐 어떤 증거가 지금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할 때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뭐 금전이 갔다거나 직접적으로 혐의가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증언이고요. 간접으로 뭐 김만배에 의한 증언, 대장동도 마찬가지고요. 성남 FC도 그렇고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계속 이렇게 연기를 피우는 방식의 수사가 언제까지 유효할 거냐에 대한 뭐 비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저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김성태 전 회장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싸움은 대단히 지리지리한 법률 공방 끝에 민주당에서는 무죄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니다. 뭐 구속 기소돼서 형을 오래 살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특히 이제 그 대장동 관련해서 정영학 녹취록만 보더라도 잘 모르겠어요. 판단이 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망신주기 수사 이런 것은 지속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근데 합니다. 어쨌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내일 그 KBS와 인터뷰에서 난 이재명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소환 앞두고 수사 앞두고 뭐 그 말을 100% 믿을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뭐 각자의 판단이고 수사해 보면 나오는 건데 제가 오늘 의아했던 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출석하면서 이재명 공허한 음모론 힘자랑 뒤에 숨는다는 게 지났다. 이재명 만난 적 없다는 김성태의 말은 일종의 말 맞추기 신호다. 남욱 최서원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좀 그게 아니 궁금해요. 뭐 기자분들이 물어보니까 소극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닌가. 이게요? 이게 소극적으로 대답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한동훈 장관이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것 같아요. 저런 거 보면 검찰총장 역할도 하는 것 같고 솔직히 검찰총장도 저렇게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럼요. 그냥 저희 아니, 법과 할 수 원칙에 없죠. 법과 하면 원칙에 안 돼요. 하면 안 따라서 되죠. 조사가 될 겁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아니 적극적으로 수사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인상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가이드라인이다. 그렇죠. 아니 저는 김성태 씨가 한 말에 대해서 판단을 이거는 하고 있잖아요. 말 맞추기 신호다. 남욱이나 최서원도 그랬다. 네. 이미 본인은 이미 판단 다 잠재적으로 했잖아. 끝난 거죠. 네. 검사 제가 이거는 보기에는 수사 지금 검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 저는 수사 검사도 아직 수사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직 네. 불러서 소환 조사 안 했기 때문에 주임 추미애 법무부 검사도 장관한테 배운 게 아닐까요? 문재인 아니 이건 정권 수사 시절에. 검사도 주임 검사도 네. 못하는 말입니다. 기자들. 그러니까 조금 과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좀 조금이 아니라 조금, 상당히 많이 과했고 저는 직분에 네. 넘는 분수에 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원론-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듭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끊고 갔어야 되는데 좀 너무 과한 어떤 감정의 입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것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지난 시기에 지난 1년간 보여준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 한동훈 장관 왜 거기 있지? 그냥 차라리 정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 당대표 출마설 나왔을 때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정치하시면 안 되죠. 자,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보수 장성철 소장 그리고 장윤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